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상봉 독일 통일정보연구소의 소장님을 모시고 또 유럽발 한국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이제 뭐 올림픽과 관련돼서죠. 네. 북한에서는 뭐 예전에 미녀원단 그랬었는데 요즘 미녀를 좀 빠진 것 같아요. 글쎄요, 이번에 오는 원단은 이쁘지 않은가요? 이렇게 미녀 응원들 말이 안 나와요. 예전과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자 응원단에 대한 소식들이 좀 많네요. 네. 우선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주시죠. 북한 응원단에 소름 끼치는 쇼. 이게 아주 독일의 이제 양대 시사 주간지가 이제 슈피겔지가 있고 포커스라고 하는 주간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그 포커스라는 주간지죠. 주간지가 2월 12일자 다음과 같이 보도한 겁니다. 북한 응원단의 과연 북한 응원단의 그 공연을 우리가 어떻게 봤을까 하고 독자한테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응원단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응원단들의 응원을 펼쳐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기자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주 그냥 율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춰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독자들에게 여러분은 이들의 응원의 모습을 보고 첫째 아름답다고 느끼셨습니까? 둘째 싸구려 쇼처럼 느끼셨습니까? 셋째, 소름 끼치는 오싹한 쇼라고 느끼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제목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북한 응원단의 응원은 소름 끼치는 쇼 같았다라는 것이 이제 포커스가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이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저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된 저 노래와 춤과 저 율동 속에 감춰진 정말 고된 훈련과 그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조작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오싹하다 느꼈다 이런 보도를 이제 포커스가 했던 내용이죠. 이거 잠깐 그 응원단 모습 볼게요. 그렇죠. 이게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시끄러워서 넘어가는 거. 쉔, 이제 쉔하면 아름답습니까? 키치. Mit einem Goldkrönchen auf dem Kopf feiert Katharina ein. 키치. 싸구려 쇼 같습니까? 그루젤리, 소름 끼친다. 그루젤리.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라고 이제 포커스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아니 뭐 우리도 이제 응원하긴 했는데 이게 분위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 옆에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막 창피했을 것 같아요. 하긴 하지만 혹시 그걸 알까요? 예.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이렇게 포커스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 김정은은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들의 시선을 뺏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쇼는 정말 참 소름 끼치는 쇼였다. 아까 소름 끼쳤죠. 저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들이도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들이 한반도기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독도가 그려진 걸 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구호 속에는 또 그 한일 구호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거는 이제 뉴찌리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뉴찌리 신문 2월 11일자에서 이 응원단들이 응원을 하는데 관객과 전혀 이게 어울리지 않는 응원. 그러니까
스피커에서는 막 랩이 나오고 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그냥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딱 뭉쳐갖고 정말 7, 80년대에 뭐 어떤 운동회 같은 응원을 하니까 관객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불편했고 그리고 뭐 우리 통일부는 김일성 가면 아니라고 하지만 그 가면 보여드릴까요? 참 그 가면도 여기 사진 있었는데 그 김일성 사진 맞아요. 왜 맞냐면 어디 갔습니까? 여기 김일성 이거거든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김일성이죠. 이거잖아요. 청년장군 김일성이거든요. 아니 근데 통일부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아니라고 얘기할 이유. 아니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지네가 왜 편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통일부가 좀 머리 나쁜 사람한테 뽑았나요? 글쎄 뭐 왜 그래요? 글쎄 뭐 권력에 뭐 아부를 해도 아부를 하는 분수했지. 속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거 맞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거 청년장군 똑같잖아요, 이거. 이게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이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이게 그린 거거든요. 그린 거다. 예. 그러네. 어쨌든 이런 응원단을 한 모습을 보고 관객들도 반응도 안 좋았고, 예. 오히려 독일의 그 관객들은 소름 끼쳤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는 게 이제 포커스의 보도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 독일 도이칠란드 2월 11일자 보도는 카메라 밖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모습을 이제 얘기했죠. 여기서는 이제 북한 선수단에는 감시 요원이 이제 따라 붙는다는 보도입니다. 선수들이 탈출하거나 망명하거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늘 감시가 따르고 있고 집단으로 행동하지만 항상 여태는 감시 요원이 밀착으로 동행하기 때문에 탈출할 기회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외국 선수들로부터 격려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날 수도 없고, 심지어 이제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도 다 감시 요원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갈 때도 감시 요원이 동행하는 화장실을 간다. 혼자서 절대 못 가요. 그렇게 이제 혼자서 못 가고 꼭 3명, 4명씩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렇게 아주 철저히 감시 요원이 북한 선수단을 얘는 노예들이죠. 감시하고 있다. 노예들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예가 아니고는 이런 행동이 못 나오죠. 하여간 뭐 우리는 참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참 열심히 응원하라는 응원의 모습보다는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그 북한 응원단들의 모습과 또 그 안에 숨겨진 이들의 어떤 그 힘든 연습과 훈련 과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김정은의 적군파라는 제목을 다룬 보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슈피겔지입니다. 슈피겔지 12월자 2월 10일자 슈피겔지죠. 김정은의 적군파입니까? 그렇죠. 이제 서독에 이제 통일 전에 분단 시절에 서독에 적군파가 있었어요. 이 적군파는 이제 서독의 좌익 테러 그룹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을 방어하거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아주 유능한 기업인들, 금융인 이런 들을 테러하고 심지어 검찰 총장까지 테러했던 집단이 이제 적군파예요. 그게 서독. 그 동독의 조종을 받던 집단이었죠. 근데 이 북한의 김정은의 적군파라는 제목으로 올림픽 선수단, 공연단, 응원단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 테러 이런 내용을 슈피겔이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은 어저씨 남한에 내려와서 김정일 체제의 선전선동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과거
서독의 적군파와 같은 적군파라는 그러한 보도를 그런 시각으로도 바라보고 있군요. 그렇게 봐요. 근데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도 적절한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물론 로테 아메 프락션이라고 이제 적군파는 당시에 그렇게 우리가 독일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테 아메 적군 프락션. 근데 여기서는 뭐 프락션이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다만 로테 아메 이게 적군입니다. 적군, 적위대.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단 내내 이들이 저지른 만행은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뭐 김인년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정치인, 또 그 다임러 벤점 독일의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헤어하우젠이라고 하는 다임러 벤츠의 뭐 대표, 또 이런 뭐 세계적인 금융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테러했고, 더 끔찍한 것은 이 적군파가 통일 직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통일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동독의 재산을 시장 경제 체제로 바꾸는, 동독의 재산을 이제 민간에게 사유화시키는 사유화를 담당하던 생각이 안 로베더라고 하는 이제 초대 이 사유화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로베더 대표를 1990년 4월 이제 부활절 휴가 기간 중입니다. 자택에서 쉬고 있는 로베더를 향해서 아주 정조준에서 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총격을 가해서 암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적군파의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죠. 근데 이러한 공격과 달리 지금 이들의 북한의 응원단, 대표단, 또 공연단, 선수단 이들의 행동을 보면 심리적인 적군파의 그러한 어떤 모습처럼 남한 사회를 깊숙하게 지금 겨냥하고 있다. 이런 시각의 보도를 아주 권위 있는 슈피겔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동독하고 북한 또 서독하고 남한이 비슷한 점이 참 많지만 제가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서독은 그래도 늘 동독의 공산 체제에 대한 어떤 확고한 원칙, 방어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은 이런 원칙이 전혀 무너진 상태에서 오히려 뭐 북한 관리인지, 북한의 김정은의 하수인인지, 남한의 이 정권 관리인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거든요. 그게 이제 독일은 이제 헌법소청,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헌법소청, 독일의 서독의 헌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기관들이 아주 엄격하게 통제력 활동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가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되게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서독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큰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되도록 이제 노력해야죠. 예, 또 어떤? 이것은 이제 이게 또 뒤도이체 신문, 뒤도이체 짜이퉁이라는 신문이 2월 11일자 이 응원단을 부대라고 호칭했어요. 부대라고 호칭하고 그들의 춤의 스타일, 노래 스타일, 그리고 몸동작 이런 것들 속에서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주 혹독한 훈련 그리고 연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보도를 했고, 또 하나 이제 뉴지리 스위스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대북 유화책에 풀 배팅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일관된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그 압박에 틈을 내서 북한의 유화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포츠 행사를
정치화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고, 예. 그렇지만 이 스포츠 행사는 늘 항상 정치적인 어떤 사건으로 변질시키려 했다는 것이 북한의 시도였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88년에 서울 올림픽 때 칼 858기를 납치해서 115명을 살해한 것이 북한의 실체다. 예.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는 서해를 침범해서 우리나라 뭐 초기함이죠. 그 19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한 것도 월드컵 때, 2002년 그렇죠. 월드컵 때 예. 일이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만 지금 조용했을 뿐, 올림픽 전날에도 군사 퍼레이드를 했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6차례 핵실험과 수백 건 이상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러한 감행한 것을 보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인지, 심지어 젊은이들조차 이런 것들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동맹국 간의 전통 우방 같음에 틈을 벌리고 있고,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에 자유롭게 생활해온 젊은이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 만약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풀패팅, 도박과 같은 풀패팅이 만약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국내 입지는 아주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유찌리신문의 보도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야 되겠죠. 예. 어쨌든 뭐 지난주 유럽 언론의 초점은 어쨌든 올림픽이 없어진, 네. 올림픽이 정치 도구화한 대한민국의 평창 올림픽의 상황을 유럽 언론들은 하나같이 보도하고 있다. 거기에 네.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언론들은 지금 상당히 한국의 상황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 언론이 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라고 자꾸 뭐 미국도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화하고 미국이 하고 있는 미북 대화는 전혀 다르죠. 미북 대화는 강요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폐기를 전제로 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무조건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뉘앙스가 계속 유럽 언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해프닝이긴 했지만 그 뭐 북한 중앙방송이 자기네가 뭐 1등했다고 했다는 뭐 페이크 뉴스가 떴다면서요? 아니, 독일에 이제 한 뭐 사이트예요. 이제 그 포스틀리온 그러니까 뭐 네. 통신 뭐 살롱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정치 풍자를 하는 그러한 그 사이트예요. 그 풍자 사이트군요. 네, 사이트에 네. 아주 뭐 희귀한 내용이 떴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북한의 조선중앙 TV가 보도했다고 하면서 그 하나의 풍자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풍자에는 이제 올림픽에서 북한이 금메달을 현재 14개를 따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2위는 독일이고 한국과 미국은 92, 91위를 하고 있다. 이런 그 풍자 웃으라고 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일에서 보는 북한의 시스템도 북한의 체제도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그러한 어떻게 보면 풍자 어떻게 보면 비웃는 거 아닙니까? 비웃는 보도를 내고 있는 그렇죠. 거, 이런 것이 또 최근에 이제 들어온, 제가 이제 그 사이트는 참 의외로 그런 그 사이트가 2008년에 생긴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세계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그런 정치 풍자가 자유로운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모든
뉴스들을 이제 이렇게 싹 뒤틀어서 이렇게 보도한 네. 사이트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뉴스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또 그러니까 북한이 맨날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풍자 같은 그런 풍자를 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뉴스는 또 없으십니까? 네, 오늘 뭐 그 정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북한 응원단이 지금 유럽에서 상당히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순수한 응원단이라고 표현하는 언론 하나도 없고요. 거기다 전부 전위대, 군대, 뭐 적군파 이런 호칭을 붙여서 북한 응원단을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한국의 언론에 최대 주목을 끌고 있는 걸로 봐서 김정은의 이번에 평창올림픽의 시도는 평양올림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예전에는 계속 미녀 응원단이 그랬는데 이제 미녀가 좀 빠졌네요. 이쁘지 않아서 빠졌나요? 뭐 평범하죠. 예. 옛날에 맨날 미녀 응원단이라고. 미녀 응원단이라고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미녀 응원단이 안 나와요. 대신에 김일성 가면이 미남, 꽃미남 뭐라고 돼가지고. 이제 또 미남 작전이. 예, 미남 작전을 아마도 이제 남한 여성들의 그동안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면 아마도 김일성의 그 그려진 가면 얼굴을 통해서 남한 여성들의 또 가슴을 마구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으려는 술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